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15주차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그라프 기능 중에 좀 더 몇 가지 추가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쓰는 것들, 뭐 텍스트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보로노의 플렉처라고 해서 깨지는 효과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플렉처와 보로노의 플렉처는 기능이 완전 달라요. 같은 깨진 효과라도 일단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뭐 좀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볼 예정이에요. 먼저 뭐 텍스트를 해볼 거예요. 뭐 텍스트의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전에 제가 파일을 아마 이렇게 그 폰트 파일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설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C4D를 실행하시면 여기 보시면 VAG 라운드 Shift D라고 해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해서 이 파일을 실행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우리가 텍스트 그 전에 좀 비교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모 텍스트는 이렇게 그 모 텍스트의 그 안에 이런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그 모그라프의 이펙트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펙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레터에 이렇게 모그라프 이펙트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펙트 라인들이 있어서 이펙트를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예전에 텍스트는 이렇게 이걸 해서 썼었죠. 예를 들자면 예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모그라프를 적용하려고 하면 프랙처를 써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 프랙처를 그죠? 이 써야 돼요. 그래서 클로너를 안 쓰고 할 때는 그냥 오브젝트 할 때는 이 프랙처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텍스트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두께를 만들어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께를 만들어.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이펙트를 넣을 수가 없잖아, 그죠? 여기에는 이펙트 넣을 수 있는 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프랙처라는 기능을 써서 그죠? 이렇게 플렉처 안에 이렇게 넣어서 자, 화이트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이펙트를 넣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죠? 이렇게 이펙트를 넣고 뭐 하면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이펙트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머리를 서리고 뭐 렉처에서 떨어뜨리면 그죠? 떨어뜨리고 박스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펙트가 들어가겠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텍스트를 하려면 그래서 되게 좀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이 텍스처의 기능도 이 안에 텍스처의 기능도 더 많아요. 좀 더 있고 뭐 이거 기본적인 제가 텍스처에 대한 설명들은 뭐 제가 뭐 드렸기 때문에 뭐 해상 뭐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자, 일단 한번 제가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죠? 그래서 텍스트만 두께 만들고 와서 프랙처에다가 넣어서 벌써 이펙트를 넣어서 그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레인에다 속성을 넣어서 그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값 주고 뭐 이렇게 해야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들어가는 거였죠.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자 진행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모그라프를 쓰게 되면 좀 더 편해요. 그래서 모그라프에 있는 텍스트를 쓰게 되면 이제 편하고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파일 하나 불러와서 이런 식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런 식 애니메이션을 자 먼저 파일을 불러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불러올 거고 그래서 뭐 텍스트 설치를 하고요. 그럼 이렇게 뒤에 깔려 있죠. 이렇게 필요한 것들 일단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할게요. 얘는 이렇게 봐야겠네요.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일단 배치를 시켜야겠죠. 앞으로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네, 텍스트 써야겠죠. 그래서 얼라인을 자, 미들로 바꿔놓고요. 네, 텍스트를 한번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 도너츠라고 썼고요. 네, 폰트는 아까 제가 드렸던 폰트 중에 V로 시작되는 폰트가 있을 거예요. VGA 여기 있네요. VGA 라운드 시프트라고 이런 식의 폰트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그렇죠? 만들어졌죠? 위치도 한번 잡아보고요. 센터 위치도 다시 잡아보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센터가 이제 오겠죠. 자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자간과 이것 이용해서 사이즈를 또 봐야겠죠.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 쇼 그리드 체크를 하면 그죠? 여기에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씩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트래킹이나 커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죠? 움직일 수 있죠.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뭐 스케일은 뭐 다 아시겠지만 호리전 스케일, 버티컬 스케일, 전체 스케일, 그죠? 베스트랑 시프트 이거 이제 기준점으로 해서 밑으로 올리냐 기준점이라는 얘기고 여기서 내가 일단 전체적으로 약간씩 벌릴 수 있죠. 그리고 하기 전에 먼저 캡스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캡스에서 필렛 캡스를 해서 캡스를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필렛 캡스를 해놓고 여기에 있는 라운드에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약간 부드럽게 주고요. 조금 더 라운드를 더 굵게 하면 이런 식으로 더 느낌을 더 줄 수도 있겠죠. 여기가 똑같이 앞뒤 똑같이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을 더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두께는 여기에 줘야겠죠. 두께도 두껍게 이런 식으로 그죠? 두껍게 줬고요. 이제 커닝이나 트래킹을 이용해서 보통 이제 사이즈를 스케일을 해서 이렇게 잡아줘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여기 있는 스페이싱, 홀리전털 스페이싱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올려서 홀리전털 스페이싱을 이용을 해서 이거는 옆에 간격이고 이거는 이제 라인이 두 개 이상, 하나 이상 있을 때, 두 줄로 있을 때 그럴 때 간격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될 경우에 그때는 밑에 걸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조율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지금 뭐 이렇게 한 줄 쓸 거라서 그죠? 이렇게 해서 위에 것만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이걸 프론트뷰에 나서 좀 더 정확하게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있고 한 20 정도까지 이제 벌렸고요. 이게 보면 어떤 것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어떤 것들은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쭉 이렇게 밀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간들이 조정이 되죠. 이런 것들도 좀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더 이렇게 당겨서 좀 더 좁힐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약간 좀 넓히고 이렇게 전체적인 자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기능이 있죠. 됐으면 끄고 다시 이렇게 보고 네. 이런 식의 어떤 기능을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그 다음에는 텍스트에 이 서페스 있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텍스트는 스페이스, 베벨, 사이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뒷면도 마찬가지고 페이스, 베벨, 사이드.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서페이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딱 넣게 되면 일단 전체적으로 가죠. 그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또 화이트 컬러를 이렇게 딱 넣는다. 그러면 이 뒤쪽이 기준이 돼서 앞에 거리가 덮게 되겠죠. 근데 얘를 이제 저는 이 화이트 컬러를 페이스만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C1, C2로 가는 거예요. 이 셀렉션에다가 영어로 적어주시면 돼요. 앞면은 C1, 뒷면은 C2. 자, 그러면 나머지 해당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겠죠. 파란색으로. 자, 그럼 해볼까요? 선택을 하고 셀렉션에다가 C1,
자, 됐죠? 네, 가급적 대문자로.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대문자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뒷면은 C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하나 더 복사해서 이렇게 얘를 C2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동으로. 그 다음에 자, 얘는 그러면 이 해당되는 부분은 왜 나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베벨에다가도 예를 들어서 다른 컬러를 주고 싶다. 베벨에다 다른 컬러 주고 싶다. 아니면 베벨에도 흰색을 주고 싶다. 그럼 베벨에 대한 이 명령어가 셀렉트가 R1, R2예요. R1, R2. 그래서 그럼 R1, R2를 적어보죠. 먼저 하나 추가해서 추가를 할게요. 사이에다가 뒷면으로 뒤쪽으로 플러스 이렇게 넣어서 얘를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고 자 이렇게 바꿨죠. 이 다음에는 얘가 되는 얘가 덮어씌우겠죠. 근데 얘를 제가 예를 들어서 얘를 순서 이렇게 바꿨어요. 얘가 베벨에만 주고 싶다. 그러면은 네 R1 셀렉트에다가 그럼 베벨에만 얘가 들어가죠. 뒷면에는 R2잖아요. 그럼 다시 복사해서 얘는 R2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이거는 모그라프만이 아니고 아까 여기서 말한 그 만들었던 우리가 처음 했던 이 텍스트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 텍스트에 우리가 맵에 익스트루드 됐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가 캡슐을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여기도 제가 페이스 1, RC 다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자 넣었어요. 하나 복사해서 얘는 페이스 넣었단 말이죠. 넣고요. 여기도 페이스만 넣겠다. 그럼 C1 이렇게 들어가죠. 하나 더 복사해서 C2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자, C1, C2, R1, R2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형태를 한번 잡아볼게요. 디프머를 이용해서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휘게끔 간단하죠? 네, 디프머 밴드 선택해주면 되죠. 선택해주고 디프머의 속성 들어가서 핏 해주고요. 먼저 했더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라운드가 우리는 이 R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놓고 선택을 좀 돌려보죠. 이 R이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렇지? 자, 이렇게 넣었죠? 그럼 이 R을 이제 다시 돌려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R이. 이게 지금. 그죠? 그리고 다시 베런스 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무브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속성이 리미트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양쪽으로 가스하게 하려면 바꿔야겠죠. 언리미트로 이렇게. 그래서 놓으면 자 다시 킵 해놓고 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랭스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리미트면 언리미트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약간 이렇게 당겨 놓고 무드로 쑥 이렇게 잡아 움직이면 자, 언리미트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무브 툴로 밴드를 선택한 거예요. 밴드 지금 밴드.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이 모양이 일정하게 되니까 그죠? 밴드를 탑 뷰에서 놓고 이렇게 놔서 휜 값이 똑같이 되겠죠. 구조는 이거는 내가 누분 누수록 더 휘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느낌 보는 거죠. 이렇게 놓고 자 느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될까요?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과도하게 좀 해보는 것도
그 다음에 텍스트 설치한 다음에 앞으로 이동.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죠. 자, 우리가 요 기능은 밴드도 있었지만 우리가 또 이게 보시면 그죠? 왑 기능도 있었어요. 왑 기능도. 근데 왑을 하려면 우리가 페이스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쪼개서 했었어요. 그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밴드 기능만으로 해서 뭐 저거는 왑은 그때 했었기 때문에 전에 밴드 기능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요. 그러면 키워지죠. 이번에는 자 살짝 끝을 또 요렇게 피고 싶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뭐 두 가지 할 수 있겠어요. 밴드도 되고 쉬어도 되고 자기가 이제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느낌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얘는 형태의 변형이 약간 일어나요. 근데 일단 뭐 두 가지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밴드를 다시 해본다고 하면 밴드도 추가하면 되죠. 이렇게 추가해서 집어넣고 다시 넣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요 아크가 그죠? 밴드의 요 아크가 요게 요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 아크가 그러면 요 밴드의 아크를 우리가 돌려야겠죠. 요 아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렸잖아, 그죠? 이거를 한 번 더 요 아크에 할 수 있도록 돌려봅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렇게 왔어요. 요렇게 와서 일단 요렇게 돌렸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요렇게 해보면 자 요런 식으로 좀 꺾어 가잖아. 이거를 리미트로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네 텍스트를 무브를 시켜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트렉스를 줄여주죠. 이렇게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살짝 또 그죠?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고 값을 움직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이게 너무 심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럼 옆에 위에 이렇게 살짝 돌려주고 다시 위치 이렇게 잡아주고 그렇죠. 뭐 이런 식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편한 데라 쓰면 돼요. 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어도 있어. 시어 뭐 시어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도 내 편한 대로 쓰면 되는 거라 시어는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죠? 근데 보시면 요 각도가 지금 보면 그죠? 각도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돼야 되는 거죠. 각도가 이렇게 해놓고 아이고 시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죠? 살짝 주고 그 다음에 네 무브 툴 이용해서 센터를 이렇게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시어에서 여기 있는 시어의 스케일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더 볼 수 있겠죠. 박스 스케일을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 오브젝트를 감쌀 수 다 적용되도록 이렇게 해주고 다시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약간씩 느낌은 좀 다르죠. 근데 얘는 약간씩 글자가 이렇게 살짝 좀 더 변형이 이루어지고 걔는 아까 그 밴드 두 개는 뭐 그냥도 되고 이런 글자의 변형은 느낌이 있지만 또 그러니까 위치 내용을 약간 덜 좀 하게 되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형태의 반응을 자 위치 다시 잡아주고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좀 뭐 자기 원하는 느낌대로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뭐 형태 잡았으니까 좀 끊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다시 애니메이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었다 갈게요.